대선이 이제 1년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그 현 정부가 취임 이후에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인천공항이었어요. 네. 그래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해서 첫 번째 국정과제로 내세운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했는데 그동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공공 부분의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2017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그 기본적인 그 정책 방향이고 이제까지 일관되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공공 부분 정규직 전환은 2020년까지 1단계로 한 20만 명 정도를 정규직화하는 걸 목표로 세웠는데 지금까지 19만 한 9천 명 정도가 그 정규직 전환이 되어서 한 97% 정도가 그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고용 안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 정도 이제 그 안정적인 균형 있게 그 고용의 어떤 그 질의 규모를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공공부문 정규직이 이제 모든 것의 종점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해서 우리 헌법적인 가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혹은 좋은 어떤 노동권들을 보장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더욱더 지향해야 될 바라고 보는데 다만 모든 일자리를 다 정규직화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의 핵심적인 부분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들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이런 정규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정규직으로 남는 경우를 하더라도 어떤 정규직과 동일 어떤 그 직무에 관해서는 같은 임금이라든가 또 근로조건도 같이 대우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은 지속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의 시사토론입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일자리 문제에 대한 주제를 선정해봤습니다. 4차 산업시대와 더불어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면서 그동안의 경제 개념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자리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일자리 대변혁의 시대, 전북의 선택은 무엇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차 산업시대와 코로나19가 맞물리면서요. 경제 개념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어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세 분은 현재 우리 경제 일자리 문제,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전북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잠깐 들어보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우영 의원님. 네. 구체적인 전북의 상황은 아마 또 우리 전북의 김용만 일자리 국장님께서 아마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전국적인 상황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 영향이 직접적으로 우리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이후부터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됐는데 그 이후로 실제 취업자 수가 과거의 그 IMF 그다음에 그 금융위기 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일자리 수가 지금 급격하게 감소를 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감소가 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사회 약간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업종별로 보면은 그 서비스업, 그러니까 또 대면을 주로 하는 이제 그런 업종의 경우에 그리고 이제 종사하는 분야로는 임시 일용직 이런 분야 또 자영업까지 포함해서 그 취업자가 상당 정도 감소하는 폭이 나타났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제조업 분야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제조업 분야까지 또 그 상용직 분야까지 그 고용 충격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올 들어서 조금씩 이제 그 민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고용 상황이 어느 정도 좀 회복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우리 그 정부에서는 이런 민간 일자리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그 분야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를 대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련된 이런 분야들 또 디지털 뉴딜 또 그린 뉴딜과 관련된 이런 유망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또 관련된 인력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제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일자리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추경 예산이 잘 집행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런 정책 효과가 발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박 교수님, 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등 어떻게 상반된 시각이 존재해요.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경제학은 그 차가운 두뇌와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성과 감성이 조화로워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현 정부는 좀 따뜻한 심장은 있는데 날카로운 이성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제 장점은 시장의 유연성, 신축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정규직화 시켜버리면 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져 버리죠. 효율도 떨어져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저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위 MZ 세대들이 인국공 사태라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러한 공공부문에 대한 정규직화는 사실은 시장에 주는 신호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히 했어야 옳았다. 오히려 그것이 이제 현 지난 선거에서 역풍으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대처하는 게 좋았었겠다. 네,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그 정부가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어떤 시장의 어떤 기능, 자율성을 배제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기업의 핵심 일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외주화를 한 경우가 있었고 그 외주화하는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보통 많이 있었고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었죠. 아시다시피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고치다가 사고 난 김군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취지는 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기본 취지는 이런 기업의 핵심 업무들은 기업에서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취지고 나머지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직접 고용할 수도 있고 간접 고용할 수도 있고 또 당사자들과 노사 간의 또 전문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방식을 채워오긴 했는데 다만 이게 이해관계들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안 의원님. 네. 군산의 전기차 추진에 더해서 또 하나의 전라북도 신성장 동력이 수소산업이잖아요. 네. 완주군의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를 유치를 하셨어요. 자, 전북, 특히 완주의 수소 경쟁력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선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상당 이제 뭐라고 할까요?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조금 설명드리면 완주는 수소 산업의 기반이 잘 되어 있습니다. 수소 자동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가 거기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용기를 생산하는 일진복합소재라는 또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한솔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를 가지고 지게차를 생산하는 가온살이라는 또 회사가 있고, 또 수소 연료전지를 연구하는 연료전지 연구를 하는 연구센터도 있고, 또 키스트 전북 키스트 분원도 있고 해서 이런 기본적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많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완주는 수소 산업 전반을 선도해 갈 수 있는, 그리고 수소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전주 완주 수소 시범 도시가 지정이 되었고요. 또 전국에서 제일 큰 수소 충전소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번에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가 유치가 되었고, 또 사용 후에 연료전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그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좀 확보가 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포스코에서 현대자동차에다가 트럭, 수소 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한 대규모 이런 계약도 체결하는 이런 분위기여서 앞으로 수소 경제를 또 완주군 또 우리 전라북도가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이런 기반들이 마련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 집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는데요. 저희가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의미잖아요. 자, 그런데 4차 산업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는 일자리를
크게 줄일 수도 있다는 또 한계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자동차만 해도 그동안의 내연기관에는 뭐 10,000개의 부품이 필요하다면 전기차는 5,000개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인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건데 과연 첨단 산업을 유치해서 뭐 일자리가 과거 노동 집약적 생산처럼 크게 늘지 못한다면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요. 다만 우리 이제 세계의 그 추세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업으로 보면 사람이 하던 일을 어떤 기계라든가 혹은 뭐 로봇이라든가 컴퓨터가 이렇게 대신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그런 추세는 이제 피할 수가 없고 대신 이제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영역이 줄어드는 만큼 또 새로운 부분에 일자리가 만들어질 확률이 있고요. 신산업이 생길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 기존에 종사하던 이제 사양되어가는 이 산업에 종사하던 이분들의 인력들을 어떻게 새로운 산업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직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을 우리 국가나 대학이나 혹은 정부에서 이렇게 그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그 K-뉴딜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을 얘기를 하죠. 디지털 뉴딜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고 그린 뉴딜은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대비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 할 때 중요한 게 이제 결국은 기존의 산업들을 어떻게 새로운 산업으로 바꿔나가고 거기에 근무하던 분들이 그 충격 없이 또 이렇게 대비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관련된 법도 좀 바꿔서 여러 가지 평생교육을 대학에서 하든 혹은 어디에서 하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 정책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벌써 토론을 마칠 시간이 돼서요. 끝으로 오늘 못하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의원님. 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전라북도에도 이제 노인들과 관련된 일자리 문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용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또 퇴직한 이후에 기업의 수요에 맞는 그런 취업을 활성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개발도 저희들이 많이 좀 앞으로 강구를 할 것이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 지역은 기업들이 사실 농촌에 같은 경우에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여성이나 혹은 마을의 주민들 또 이런 그 취약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잘 활성화하는 부분도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지역의 사회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를 좀 더 늘린다든지 또 사회적 경제 진흥원을 유치하는데 좀 더 이렇게 관심들을 서로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장 좋은 복지 정책은 좋은 일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수한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지역을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북에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 시대에 맞춰서 전북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유치하고 개발하기 위한 다방면의 지혜가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감사합니다.